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가 시즌 중반 초강수를 뒀습니다. 6주짜리 임시 계약직으로 데려와 2번이나 연장하며 정까지 들었던 외국인 투수를 결국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한때 메이저리그 신인왕 후보로까지 꼽혔던 투수를 앉히기로 한 겁니다. 삼성이 우승을 위해 던진 이 승부수 크리스 패덱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영입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처한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팀 에이스 원태인과 외국인 투수 후라도가 리그 최상위권 성적을 내며 선발진을 이끌고 있는데 후라도의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는 팀 내 1위, 원태인이 그 뒤를 잇고 있을 정도로 이 둘은 확실한 원투펀치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외국인 투수 한 자리였습니다. 잭 오러클리는 원래 정식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부상당한 맷 매닝의 대체 선수로 급하게 데려온 6주짜리 임시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금은 $50,00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러클린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습니다. 시즌 초반 제구 난조로 고전하긴 했지만 4월 중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갔고 삼성은 6주 계약을 2차례나 연장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시즌 중반까지 79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5승 4패 평균 자책점 4.51을 기록, 팀 선발진의 한 축을 든든히 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무르익을수록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러클리는 전년도 가을부터 마이너리그와 호주리그, 국제대회까지 쉼없이 소화한 뒤 삼성에 합류한 선수였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시즌 중반 이후 찾아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6월 말 경기에서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7실점을 내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균 구속도 6월 중순부터 눈에 띄게 떨어졌고 억지로 예전 구속을 내려는 순간 제구가 함께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삼성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서 체력 문제가 명백해진 선수를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러클린과의 결별을 사실상 확정하고 그 자리에 메이저리그에서 신인왕급 시즌을 치렀던 선수를 새로 데려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996년 텍사스에서 태어난 패덱은 고교 시절부터 남다른 투수였습니다. 마이애미가 8라운드에서 지명하며 계약금을 앞세워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후 파드리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2018년 복귀 시즌 마이너리그 통산 득점 1형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패덱은 9승 7패 3.33의 평균 자책점, 153탈삼진을 기록하며 파드리스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심과 체인지업 조합만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모습의 팬들은 그를 패덱 어택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닝당 출루어 역률 0.98 메이저리그 전체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투수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됩니다. 포심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1할대에서 3할대까지 치솟았고 59이닝 동안 14개의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패덱의 구종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올 시즌 그의 포심 패스트볼은 평균 시속 149km, 최고 155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전수는 2200rpm 정도로 평범한 수준이고 수평 움직임과 낙폭 모두 리그 평균보다 살짝 적은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히 휘거나 떨어지지 않는 비교적 곧게 들어가는 패스트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은 커맨드가 완벽할 때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무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치기 좋은 공이 됩니다. 두 번째 무기인 체인지업은 평균 시속 136km 정도로 포심과의 구속 차이가 큰 편이고 수평으로 크게 휘어져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커리어 내내 이 공이 그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구종부터입니다. 커터와 커브볼을 함께 던지긴 하지만 커브볼은 카운트를 잡으러 갈 때만 던지는 용도로 그치고 있고 결정구로 쓰기엔 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심과 체인지업, 이 두 구종에 의존하는 투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구종 체제가 왜 문제냐면 리그가 그의 패턴을 파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타자들이 체인지업을 노리고 기다리기 시작하자 남은 포심 하나로는 승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패덱을 상대한 타자들의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143km, 강한 타구 비율은 37.8%에 달합니다. 기대 득점 생산력을 나타내는 기대 가중 출루율도 3할 4푼대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커맨드형 투수의 핵심인 정교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런 두 구종 체제는 타자에게 그대로 읽힌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부상 이력까지 겹쳤습니다. 패덱은 프로 데뷔 초기인 2016년에 이미 토미존 수술을 한 차례 받았고 2022년 트윈스 이적 직후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토미존 수술 이후 회귀율은 첫 번째 수술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실제로 패대기 탈삼진율은 수술 이후 매년 하락해왔습니다. 2024년 16.7%, 2026년 현재는 1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구속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공의 예리함과 구종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상대하기엔 무기가 부족해진 셈입니다. 두 가지 무기만으로 정상급 활약을 펼쳤다가 무너진 투수들은 야구 역사에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커맨드형 투수가 KBO 무대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읽힌 패턴이라도 상대적으로 스카우팅 정보가 부족하고 리그 평균 구속대가 다른 KBO 무대에서는 다시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런 영입의 기본 전제입니다. 다만 우려도 명확합니다. 30세라는 나이 두 차례의 토미존 수술 이력, 그리고 최근 3년간 5점대 후반에서 6점대까지 치솟은 평균 자책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2026 시즌에는 3개 팀을 전전하며 단 한 번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밀려난 30세 투수가 KBO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이 승부수를 통해 후반기와 한국 시리즈까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